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정책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신문은 진정한 친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실 눈감은 좋은 의도 정책들이 일자리를 억압하고 전체 근로자 10% 양대 노총만 살포한 것은 곤란하다. 구직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적 정책으로 지속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저임금 단기 고용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어떻게 지속가능 일자리가 가능한지 묻고 싶네요. 친노동 정책이 되려면 아이로 조약을 비준하고 헌법의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이 역시 헌법 정신에 맞게 보장되어야 하죠. 비정규직 확산, 장시간 저임금,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을 그대로 두고 친노동 정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은 반노동 정책을 친노동 정책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죠. 그것은 친기업 정책입니다. 이명박은 솔직하게 얘기했죠.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말이죠. 국회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선거 불인정과 민주위기 부른다. 동아일보는 협치 짓밟은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법안 논의라도 제대로 하라. 멜기는신문은 패스트트랙 강행의 난판 국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선거법 개정에 합의 이르지 못하여 사당이 한국당을 제치고 일방적으로 이 추진한 걸 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 49조나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로 봤을 때 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이런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일반 민주주의 원칙이죠. 그러나 특별한 합의를 놓고 서로 위반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서 이 정치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면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철밥통 공기관 개혁은커녕 방만부실 더 키운 문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이 1조 1천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7조 2천억을 기록했는데 이에 비해서 85%는 줄고 6조 원 넘게 격감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이 공공기관이 순이익을 남기려면 경쟁과 효율성을 도입해서 사업이나 직원들을 아웃소싱하고 뭐 사실은 공공요금 인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공기업이 할 일이 아니죠. 재벌이나 부자들은 천문학적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동자 내부에서 안정된 임금을 받고 있다. 이것을 철밥통에다 이렇게 공격한다면 그럼 전부 노동자들을 임금을 유리밥통으로 다 만들어서 언제든지 깨지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유리밥통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정하게 인상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미정시 바치는 기업 실적과 소비 이런 게 튼튼한 기초 체력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성장 후퇴 1분기 마이너스 0.3%, 후퇴 속의 물가 안정은 전형적인 불황 징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멜기는신문은 청참모들 경제 현실 제대로 보호하고 있나 라면서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시가 호황이라는 것과 한국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곧바로 비교하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맞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200선 내외를 유지하면서 과연 한국 정시가 정말 불황이다 라고 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통계 수치도 객관적으로 같은 기준에서 같은 항목으로 먼저 비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세계 경제가 불황인 상태에서 미국이 이런 단기적 호황을 막고 있다고 해서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다 해소됐느냐, 공황적 위기 상황이 극복됐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민에게 닥치고 세금 내라는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54% 늘고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5채 중 1채꼴로 최소 13% 인상되었다 라면서 이 세금을 내라는 정부라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무조건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예전 같은 가렴주거와 같은 것이죠. 약탈이죠, 국민에 대한. 그러나 세금은 불로소득을 포함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세금 부과를 해야 하고,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죠. 그 전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국가 재정이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계속 되고 있고, 재산세나 보유세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군인의 역할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 조선일보는 박 대장 전 역사 정치인이 평화 외칠 때 군은 취약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정치인은 전쟁 상황에 무지하거나 또 전쟁을 포기한 채 평화만 외친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군인이나 군대도 전체 국가라고 하는 틀 속에서, 또 국가의 전체 정치 전략 전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전쟁도 당연히 이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말이죠. 평화 전쟁이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전쟁 대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 고도의 정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군소문화, 군국주의, 전체주의는 경계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삼성 방문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될 대통령의 기업 현장 방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열린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직접 방문한 내용을 싣고 있고,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 삼성전자 방문 핵심 산업 육성의 신호탄 뒤한다. 매일경신문은 문 대통령 삼성 방문 이런 게 기업 기살리기다 라고 사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이 삼성뿐인가 이렇게 묻고 싶고, 핵심 산업은 삼성에만 있는가, 역시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기 적폐 세력의 핵심 재벌인 삼성 이재용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재용을 자주 만나고 삼성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중단하겠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고, 삼성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신호탄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산호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마저 허탕, 경산호위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경산호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산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 협의를 놓고도 이미 파탄으로 갔죠.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해서 온전한 합의가 역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경산호위가 국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죠. 지금 국회도 저런 난장판인데 경산호위가 무슨 힘으로, 무슨 근거로 이런 중요한 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 해산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정부가 한국당 해산하라 청원, 방관은 무책임하다. 문화일보는 한국당 해산 클릭 절교 부추기는 청의 위험한 행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건수가 뭐 200만을 가까이 접근하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네요. 한국당은 집권 시기에 실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정당이죠. 그 세력이죠. 헌법에는 절차를 밟아 정부가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당 해산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자유한국당 해산하라니까 이렇게 난리 피우는 거죠? 묻고 싶네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기후환경회의 출범, 정부의 미세먼지 면책 방편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회의 역시 정부 산하 자문기구이겠죠. 정부가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이고, 책임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한국 정부 못 믿어 미중 대사관에 읍수한 탈북자 가족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중국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최모 양의 부모의 호소를 싣고 있습니다. 중국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자 강제 송환 중지해야 한다.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해결 모색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법으로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경우 한국이 헌법상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주장하면 탈북을 막거나 한국으로 오게 하는 데는 한계가 상당히 분명하죠. 남북관계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탈북자 그때 한국에 중국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다 제3국을 거쳤죠. 동남아를 거쳐서 들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제정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이 한반도 동북아 상황입니다.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중 관계에 끼어들면서까지 탈북자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1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